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의 치아 지킴이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혜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예. 감기 걸리신 건가요? 감기는 아니고요. 네네. 피곤한 일이 있어서 네.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잠기네요. 그런데 다행히 감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네.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반팔을 입고 오신 거 보니까 네네. 감기는 아니신 것 같고, 네. 목소리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 주셔서, 네. 원장님 치아 지킴이 시간 함께 꾸며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잇몸약이네요. 네네. 네. 우선 이제 잇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배경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병원 문턱이 낮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20 몇 년이 돼서 이렇게 말로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왜 한국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고 병원 무조건 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애들 있다가 넘어져서 조금 다쳐도 이제 병원에 가고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병원에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병원이 뭐 온 동네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가서 또 적은 비용으로 네.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받고 솔직히 뭐 여기 감기가 아주 심하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독감이 있지 않는 한 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감기로는 안 가죠. 예, 감기로는 안 가는데 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병원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여기는 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한국에서는 정말 비용적인 것도 큰 것 같아요.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보면 뭐 몇천 원 이렇게 맞아요. 그 코페이가 몇천 원이면 다 커버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기만 한 걸까요? 그런데 이제 뭐 OECD 그 뭐 국가들 다 비교해서 보니까 네. 한국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는 그런 횟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머전시가 아닌데 응급이 아닌데 응급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응급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다 가시기 때문에 맞아요. 다 응급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민 오셔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 정착을 하실 때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에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되면 뭐 보험 같은 것이 정부 차원에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있기는 하죠. 뭐 오바마 케어라고 있긴 하는데 네. 다 아시겠지만 그 뭐 한국과 같은 그런 혜택이 있지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혜택을 아예 못 받아요. 수입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부담이 만만치 않는 그런 사용이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뭐 그 메디컬 인슈런스가 있더라도 이머전시에 예를 들어서 가서 뭐 팔이 부러졌다 가면 먼저 내야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책정한 거에 따라 다르지만 디덕터블이 5,000불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병원에 비용이 6,000불이 나왔는데 5,000불을 먼저 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매달 또 보험을 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덕터블이 높으면 또 그만큼 부담이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개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네. 그런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메디컬 쪽으로 보험이 있고 그리고 또 치과 쪽은 또 여기에서는 메디컬하고 치과는 또 따로 네. 되기 때문에 그 치과 쪽에 보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이제 좀 고질적인 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문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병원의 적절한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본인께서 진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약들을 복용을 하시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약이 듣지 않을 경우에 음. 병원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과 쪽 말고도 이제 치과계에서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잇몸약인데 음. 미국에서는 그렇게 어떤 잇몸약을 그렇게 심하게 선전하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아는 것이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있기는 있는데 예, 예. 대중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조식품 정도로 알고 있죠. 예, 그 네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특별하게 이름을 말 안 해도 잘 아시는 두 가지 종류의 약이 맞아요.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그래요? 말씀드릴까요? 이가땡 그리고 인사땡이라는 거 두 가지 예, 그래서 유명하죠. 그 이제 잇몸약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오셔도 많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음. 한국에서 이제 방문하셨다가 아주 중요한 보배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아, 하실 때도 한국 있어요. 가서 막 이렇게 사서 네, 오시는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허와 실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잇몸약이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네, 또 허와 실이 뭔지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아마 청취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해 주신 그런 잇몸약들이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 저는 효과가 있는데 보통 그 옥수수에서 이런 어떤 추출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효과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주골 형성을 촉진한다든지 아니면 항염이라는 게 그 영어로 말하면 그 anti inflammatory 해가지고 염증 같은 거 생기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잇몸 통증이라든지 붓기 그리고 뭐 출혈이나 이런 어떤 고름 완화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음. 예. 그렇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원장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잇몸약들을 소비자가 어떻게 그 효과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그 약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가장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약을 처음에 알게 될 때 광고. 그쵸. 이제 TV에 광고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맞아요. 또 그래 누가 "내가 이걸 썼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광고가 어떻게 그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에 따라서 그 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광고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대단한 전문가들이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소비자의 그 심리를 아주 꿰뚫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음. 인제 광고를 만드시고 그래서 인제 그 잇몸약 광고 보셨어요? 네네. 예. 그전에 예 한국에서 한국에 많이 보면 뭐 나오잖아요. 씹고 뜯고 뭐 맛보고 즐기고 뭐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에는 뭐 잇몸을 꽉 잡아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지금 원장님 이야기하시니까 딱 예. 그게 연상이 딱 예. 되는데요. 그 예. 노래까지 인제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광고를 한번 봤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아, 또 그래 여기서 또 오래 계셨으니까요. 예. 인제 네. 여기서 인제 유튜브에 가면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게 뭐 고기가 나오고 사과가 등장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인제 물론 이제 어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인제 진실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은연중에서 그거를 인제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선 인제 잇몸 질환의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을 경우가 인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과장 광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치과계의 이제 전문인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음. 심지어는 한국의 수년 전에 한국의 언론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적도 있고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마토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요. 네. 그러면 토마토는 항암에 좋다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토마토 먹으면 암이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하면 옳은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상에서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는 이제 광고 문구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잇몸약을 먹으면 마치 거기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마치 잇몸병이 완치되는 것처럼 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1년 광고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 왜냐하면 음.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 많은 회사에서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이 이렇게 지출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예. 광고비만 예, 그래서 수백억 원? 네. 어떤 자료에 의하면 뭐 2011년 좀 된 자료인데 거기에 의하면 심지어는 뭐 대한항공, 뭐 현대카드, 하우젠 이런 그 아주 대기업의 에어컨, 하우젠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보다 광고비를 더 많이 투입한다고요. 음. 그래서 광고를 잘 만드는 거죠. 소비자분들이 혹하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광고를 잘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고기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네네. 광고에 그러니까 아마 광고를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잇몸이 튼튼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씹고 아프지 않게 예. 잘 모든 걸 잘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쵸?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누가 소비자 편이다, 회사 편이다, 뭐 어떤 제약사 편이다가 아니라 네. 결국에는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 어떤 건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나얼에 한 번만 더 듣고 돌아왔고요.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배혜욱 원장님 나오셔서 저희 잇몸병에 대해서 그 잇몸 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 잇몸 약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잇몸약 광고를 보신 분들이 아실 건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문구가 하나가 나와요. 그 이제 그 제품마다 좀 다른데 네. 어떤 제품에서는 치과 의사와 아니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그 잇몸 치료와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 그게요. 그러면 네. 이게 TV 광고잖아요, 주로. 네네네. 그렇다면 이거를 성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화면에 글로 나오는 그 건가요? 영어로 말하면 fine print예요. 아,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나오는 예, 거죠. 글로 조그맣게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전체 한 30초 광고에 한 1초도 안 될 거예요. 음. 1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주 짧게 이렇게 딱 나왔다가 딱 들어갑니다. 네. 예, 마지막에 그것도. 음. 예, 그래서 그 왜 어떤 담배 광고 같은데 보면 이제 직접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담배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딱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거를 전달은 하는 건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한국에서 이 잇몸약 광고를 본 적이 꽤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게 나오는지는 몰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잇몸 치료와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말은 그 말이 이제 함축하고 있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잇몸약이 우선이고 잇몸 치료가 부가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병행하면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실은 사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 치료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잇몸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치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치아 뿌리에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염증을 제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치석이나 염증이 이제 다 없을 때 어떤 잇몸약으로서 보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석이나 염증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 잇몸 수술을 하시더라도 네. 잇몸 수술을 하는 선생님께서 땀을 흘려가면서 뽑아야 이거를 치석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생각해 보시면 치아 뿌리에 하루 이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아주 딱딱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약으로서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염증 정도야 뭐 조금은 이렇게 줄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염증의 근원이 벌써 이제 치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어떤 약으로서 치석이나 아니면 그런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아는 그런 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여서 그런 경우도 긁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아마도 그래서 원장님께서 예. 항상 반팔 옷을 입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그래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치료를 하다 보면 네. 어떤 분들은 뭐 기술로 한다 이런데 힘이 필요할 때도 좀 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잇몸 건강 상태가 다 개개인마다 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될 정도의 상태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을 예를 들어 잇몸 약을 드신다면 뭐 일시적으로 그 마스킹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가려주는 네. 이제 그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병원에 오셔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게 안 좋았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좀 좋아졌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좋고 안 좋고의 판단 기준이 전문인한테 맡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인께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진전이 없는 그리고 다음에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은 상태로 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네. 그 약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겠네요. 그럴 수가 있는 빨리 거죠. 치료를 해야 될 때 그걸 가려주는 거니까 그 임기응변만 해주는 정말 딱 그때만 가려주는 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원장님 그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7584님께서 네. 잇몸이 들떴을 땐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 잇몸이 들떴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예, 근데 그래서 네. 마치 치아가 이렇게 좀 들떠 있는 상황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가 이뮨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곤하시면 네. 면역체계가 떨어지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잇몸이 들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그런 힘든 상황이 됐어도 이제 아프지가 않겠죠. 아니면 그렇겠죠. 잇몸이 들뜬 상황이 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피곤할 때 잇몸이 들뜨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가장 좋은 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가 가라앉거든요. 우리가 잇몸병에 대해서 이제 잇몸병의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가장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잇몸병이 있으신 분은 별로 안 아파요. 어떨 경우에는. 아, 그러니까 심한 경우가 되지 않고는 심지어는 이제 거의 뽑아야 되는 상태까지 되신 상황에서도 증상이 별로 없으세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네. 아 나는 조금 피곤하면 잇몸이 부었다가 가라앉는데 또 시간 지나면 괜찮다. 네. 그리고 뭐 씹는 거는 문제 없고 좀 딱딱한 거 씹을 때 좀 불편하다. 네. 뭐 그 정도고 어떨 때는 아예 증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환자분들께서 어떤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실 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실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치가 있어서 이렇게 막 아프면 무조건 치료를 하십니다. 그렇죠. 빨리 네. 치료해야죠. 그래서 그 어떤 그 통증의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설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치과로 그냥 오시죠. 바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면 워낙 이제 그 통증이 강하니까. 네. 하지만 잇몸 질환에 대한 통증은 이제 한번 크게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어요. 못 참게 아프신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아주 크로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고질적으로 이게 발전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별로 잘 모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증상이 하나가 이제 피가 나거나 아, 양치하실 때 피가 좀 나거나 아니면 또 피곤하실 때 잇몸이 이렇게 들뜨는데 그 정도가 좀 심하시거나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치과를 마지막에 가서 클린을 한 때가 언젠가 네.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됐다 이러면 치과를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클린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이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말하기를 뭐 1년에 2번에서 클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뭐 저희 병원을 포함한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자주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뭐 피가 난다거나 뭐 잇몸이 들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모르죠. 왜냐하면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근본적인 일반적인 원칙에 봐서는 그런 들뜬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네. 치과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세요. 네. 예.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증상이 없을 때도 있고 네.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을 때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치료를 안 받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잇몸 약의 그 어떤 진실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를 먹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뭐 마스킹 이펙트가 있는데 네. 그 치석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짝 가려준다고 해서 이제 치석이 없어지거나 증세가 진짜 전문인이 봤을 때 좋아지는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잇몸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치과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런 잇몸약은 어떻다고 결론을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제약 회사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거를 봐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옳은 정보를 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치과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잇몸약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조식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식품이라는 게 있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먹는다. 비타민이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비타민을 먹는다고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잇몸약 자체에 대한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거를 가만히 보면 그 잇몸약에 대한 어떤 그릇된 광고로서 이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셔서 직접 그거를 복용하시고 네. 이제 그 상황이 아닌데 복용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진실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으면 이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뭐 그 밴드에이드를 붙여가지고 좀 큰 거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뼈가 부러진 상황이 만약에 맞다면 그런 치료는 옳지 않은 치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어떻게 이제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약으로 치아에 이제 붙어 있는 치석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드신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잇몸 질환 치료를 깔끔하게 받으신 후에 좀 더 나은 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밥 잘 먹고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건강식을 하고 조금 더 원한다면 뭐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그렇죠. 드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잇몸 약보다는 잇몸을 다 치료를 받으신 후에 조금 더 어떻게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조금 더 낫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뭐 올바른 이해가 없이 이 약을 이렇게 드시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득보다 더 그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잇몸 치료를 먼저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잇몸이 좀 불편하다. 네네. 네, 그렇다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먼저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네. 그 잇몸 약은 그냥 보조식품으로 도움이 네. 되는 거지 관리를 할 때 사실 이걸로 내가 뭔가 치료를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잇몸 약은 아닌데 이제 어떤 분들은 치아가 이렇게 염증이 있어 좀 부으면 그 어디서 구하셨는지 항생제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몇 알씩 드세요. 네네. 그러면 조금 가라앉아요. 아, 그러면 또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시간이 바쁘셔서 못 오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지식적 면에서 올바로 이걸 인식을 하면 또 그만큼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울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한 인지를 하시게 되면 병원에 가서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시면 그거를 또 올바른 치료가 되면 본인께도 더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더 키우기 전에 조금 이제 불편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네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이키 치과 배욱 원장님과 함께 저희 잇몸약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